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구자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서 수거된 철새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인근 농가로 번질 경우 AI 청정 지역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방역 차량이 철새 도래지 주변을 쉴 새 없이 소독합니다. 출입구는 전면 통제됐고 근처를 지나는 올레길도 폐쇄됐습니다. 지난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곳에서 채취한 철새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6형으로 어제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0시쯤에 통보받아서 가슴이 좀 이것도 심장이 툭 터지죠. 오늘은 오늘대로 그렇게 해도 자파하면 잠도 못 자고. 방역당국은 분변을 채취한 이곳 철새 도래지 주변으로부터 반경 10km에 있는 제주시 구자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대해 가금류 이동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곳에는 22개 농가에서 도내 가금류의 30%인 57만 마리를 사육 중이며 시료 채취일인 지난 5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농가에 대한 긴급 해찰에서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km 이내의 22농가 농장 중에서 소규모 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 도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철새 도래지에서는 지난 2014년과 15년에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사육 농가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농가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살처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를 산무의 섬이라고 불렀었죠. 과거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범죄 발생률이 6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고 외국인 범죄까지 크게 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하는 중국인들.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면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648명. 재작년보다 65%,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도가 4명, 성폭행 사건도 12명이나 발생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외국인 범죄자 102명을 검거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 먹고 한 사람들은 이미 경찰보다 더 빠르죠. 시간 타임 딱 있어버리니까 경찰이 자료 조사하는 동안에 가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게 빨리 된다는 게 되게 어렵죠.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강력팀을 반드시 출동시키고 출국 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역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섭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현장에 직접 출동해가지고. 하지만 일선 경찰서의 인력은 늘리지 않고 외국인 전담팀을 편성해 민생 치안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지역의 특정 품목을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중간 집화장이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와 동문시장, 칠성로 상점가에 비닐과 종이류 수거함, 노영동 약국 밀집 지역에는 약품류 수거함을 마련합니다. 또 제주시청 학사로에는 병류 수거함, 연동 바우젠 거리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에 올 가을에 문을 여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개교가 불과 10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졸속으로 유치했고 설립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개교 예정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정원 1,200여 명 중 올해 신입생 37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JDC와 해울, 그리고 미국 현지의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와 자회사 KDC 사이에
학교 설립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2년. 시민단체는 학교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본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허위이며 현지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설립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의 발표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 본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상황으로 가면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분교라든지 프랜차이즈 스쿨에 어떤 본교가 책임지는 그거는 상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다 미국 현지 실사단을 통해 계약 절차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SJA 이사회 이사진을 면담하여 CVA에 대한 이사회 인식 및 SJA 제주 설립과 관련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JDC와 해울 측은 학교 설립 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정부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해서만 묵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규정을 바꿨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각종 행사에서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제주 4.3 영령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자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스승의 날 행사 등에는 묵념 대상자의 순직 교원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광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은 소외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소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겨울에도 푸른빛을 띠며 원시림의 매력을 내뿜는 동백동산. 비가 오면 수백 개의 습지가 형성되는 곶자왈인 이곳을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지역 주민인 해설사가 동백동산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열매를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동백나무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열매를 채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백나무는 자르지 말자고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답니다. 숲을 걷다 보면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의 흔적과 함께 북방과 남방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딴 데는 좀 상업적인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자연을 잘 유지해가지고 보기가 좋고 나무가 특히 많아서 그것도 지역 주민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또 좀 친근감이 있다고 할까? 람사르 습지마을로 지정된 뒤 해설사와 체험 안내사 등 일자리가 창출됐고 지역 농산물 판매로 연간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주어서 그거를 이제 가루로 해서 분녀회한테 팔면 분녀회는 그것을 수매를 해서 도토리 칼국수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4,0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소득은 다시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로 쓰여요. 제주도는 올해부터 생태관광 육성 계획을 수립해 10대 명품 생태관광지를 선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과 거기에 있는 유형별 고객에 대한 특성 그리고 특히 체험에 관한 깊숙한 난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키워야 되겠고 생태를 보존하고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생태 관광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이 3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20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13.2% 늘었고 제주 기점 항공기는 17만 2천여 편으로 8.9%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항공기 지연율은 22.1%로 재작년보다 9%포인트 높아졌는데 96.6%가 연결편 문제였습니다.
울산에서 환경 훼손 우려로 노선을 변경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가 환경 훼손 우려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7월 기존 복합 웰컴 센터에서 신불산 서북측 구간 노선을 폐기하고 간헐제 방향으로 새로운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낙동 정맥 단절과 환경 훼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노선 역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1.87km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당초 추산 공사비의 1.5배가 넘는 49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철저한 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도 지키고 혈세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했으며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 반드시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고려가 되고 검토가 돼서 지금 변경 노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협의도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올해 실시 설계비와 공사 착수비 명목으로 각각 120억 원씩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착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와 환경영향평가라는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내려가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위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내외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3도에서 4도, 낮 기온은 7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은 종일 4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윗세오름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눈 소식 없이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삼척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주말 동안 절정을 보이면서 해안 지역으로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허위 서류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52살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기존에 구매했던 장비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인근 우리 측 항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가운데 중국 관공선의 출현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중국 관공선은 28척으로 재작년보다 65% 늘었습니다. 해경은 이어도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지만 해양과학기지 반경 500m 해역은 보호수역으로 지정해 중국 관공선이 넘어올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는 늘고 공동주택은 줄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 건축 허가는 3,5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31.8% 증가했지만 공동주택은 283건으로 9.3% 감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중산간 지역에 타운하우스 건축이 활발해진 데다
도심 지역에서는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도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취사부와 운전기사 인건비를 한 달에 1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읍면 지역 어린이집 종사자의 교통수당 지원금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